비상한 시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이 나서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왜 비상계엄이 인권 침해인지, 왜 헌재는 즉각 파면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법정 바깥 최후 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거리 집회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부디 이런 우리의 노력이 안국동에 계시는 헌법재판관님들께도 잘 전달되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36년차 변호사로서 요즘처럼 참 부끄럽고 무력하고 화가 치밀 때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나라를 온통 망쳐놓고 지금 이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주범들이 대부분 법조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 정말 출세를 위해서 공부할 때 고득점을 해야 될 수험 과목에 불과하고 자리 하나 차고 나면 휴지통에 버려도 되는 그런 하찮은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외치고 싶은 또는 하소연하고 싶은 말은 딱 이겁니다. 당신들이 헌법을 알아!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알아! 헌법과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중들의 피맺힌 독립운동과 반독재 민주화투쟁, 그리고 5.18 민주항쟁과 6월 항쟁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금자탑입니다. 헌법은 단순히 법조인이 되거나 출세를 위해 공부해야 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한날 암기했다가 원하는 지위를 얻으면 내팽겨쳐도 되는 휴지 쪽이 아닙니다.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시민들의 의지와 염원의 결정체입니다. 시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시민을 보호하며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압살하는 세력들의 주리를 틀어버리는 힘을 제공하는 원천입니다. 헌법은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독립운동을 통해 공화국을 쟁취했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5.18 민주항쟁을 통해서 피로 버무려 민주주의의 반석을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그 반석 위에 헌법이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독재 세력의 반복적인 계엄령, 비상조치와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기며 일궈낸 성과물이 바로 오늘의 헌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그 어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계엄이나 내란과도 본질적으로 거부합니다. 일체의 반헌법적 충동을 진압할 시스템을 갖추어왔고 과거에도 그렇게 작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헌법을 수호하라고 반헌법 반민주 세력의 준동을 즉각 진압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는 오늘을 사는 시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으로 위임한 기관입니다. 헌법재판관님은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엄숙하게 이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파수꾼의 역할을 엄중하게 수행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공직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부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을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사유로 헌법상의 절차도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 심한 포부령을 발표하고 총을 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공정한 선거 사무 수행을 위해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인들에게 점거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폭력적 도구인 군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기관을 공격했습니다. 명백한 내란 행위이자 탄핵사유입니다. 저도 법조인이지만 그 어떤 신박한 법리로도 그 어떤 신출귀물한 법률과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가 반헌법적 민주주의 파괴 행위자 내란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광장의 시민들이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헌법을 지켜냈습니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대통령 관저에 틀어박혀 있을 때 한남동까지 달려가 체포 구속을 외쳐 이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모두 우리 시민들의 힘이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힘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지원하고 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특수양구를 포기해서 윤석열이 석방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시민들은 더욱 강고하게 투쟁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매일 저녁 광장으로 모였고 지난주 토요일 100만의 시민들이 함께 연대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을 위한 싸움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은 명백합니다. 탄핵 인용, 대통령직 박탈,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는 결론은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광장의 외침이 주권자들의 요구이고 법적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부릅뜬 눈으로 헌법재판소를 지키고 있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란범에 대한 불처벌의 사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은 그 자체로 부정의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선고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비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선언문. 우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변호사로서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는 100일 넘도록 심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더 이상 내란이 지속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명백한 헌법 위반에 침묵하는 것 역시 헌법을 파괴하는 일임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단순한 위반을 넘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당장 파면하여 헌법 수호의 사명을 다하길 바랍니다. 내란을 옹호하며 역사의 죄인을 자처하는 자들과 달리 오늘 변호사들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 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권력 앞에 희생된 수많은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100일이 넘도록 거리에 나선 시민들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히 단언합니다.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의 즉각 파면이 헌법의 민주주의의 사회 정의의 기림을 선언하며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 대회 참가자 1동